일단 7월 말로 예정된 현대차 실적 발표 때까지는 좀 기다려보시고 카카오페이가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좀 흥행하지 않을까. 은행주는 시중금리가 올라야 호재예요. 주가가 저기서 횡보하는 얘기는 뭐냐면요, 일단은 빠질 만큼 빠졌다는 얘기예요.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주시는 종목 가운데 네네. 이 현대차하고 현대모비스. 아, 현대차요? 왜 사실 근데 현대차하고 현대모비스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저 증권가에서는 정말 차세대 주도주로 정말 띄웠잖아요. 네. 근데 그 이후 오히려 빠져. 다 좋다 그러면 안 가더라고요. 참 그 희한해요. 희한해. 그러니까 그게 참 희한하긴 한데 모든 사람의 의견이 다 일치했던 게 유일하게 자동차. 맞아. 자동차는 다 의견이 없어요. 네. 다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갈 수도 있지만, 근데 결국엔 자동차가 안 가는 건 전 두 가지 같아요. 뭐냐면 첫 번째가 일단 파업. 이번 주에 파업 결정한대요. 그 찬반 투표해가지고. 그래서 그 리스크가 좀 있어요. 이게 3년 만에 파업을 하는 거래요. 하게 되면. 아, 그래요? 그래서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아, 이거 좀 실적이, 왜냐면 가뜩이나 반도체 없어서 차 못 만드는데 또 자동차 생산이 또 안 되면 이거 악재 아니냐. 이래서 지금 빠지는 게 일단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고, 과거에도 파업 이슈가 있어서 주가 빠진 적은 있는데 금방 회복은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좀 오래 갈 만한 이슈는 좀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업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그 좀 이런 거죠. 이거는 이제 약간 심리적인 부분인데 좀 식상해요. 다 알아요. 그렇죠. 현대차의 전략이 어떻고 지금 실적도 너무 좋고 이거를 모르는 투자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려면 다 알면 안 되고요. 뭔가 깜짝 이벤트가 하나씩 뽕뽕 나와야 되는데, 예전에 현대차가 한번 주가 올라갔던 이유도 GM이 갑자기 공장 가동 정상화한다고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날 5% 올랐거든요. 왜 올랐냐? 아무도 예상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아는 호재는 호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차는 저도 되게 좋게 보고 앞으로 되게 잘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주가에 좀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많이 노출이 된 데다가 사람들이 원하는 뭔가 깜짝 뭐가 없어요. 다 알고 있다 보니까. 아니면 좀 신비감이 있어야 네, 되는데. 신비감이 좀 있어서 그게 딱 뭐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좀 재미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대차는 제 생각에는 좀 횡보할 것 같아요. 다만 7월 중순 이후나 말 정도에 실적 발표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깜짝 이벤트가 될 수는 있어요. 물론 잘 나오겠지만 그걸 뛰어넘는 실적이나 매출액이 딱 나오면 주가 한번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7월 말로 예정된 현대차 실적 발표 때까지는 좀 기다려보시고, 지금 재미없다고 해서 그래도 도망가진 마시고 좋은 기업은 맞잖아요. 분명히 장기 투자할 만한 기업이니까 조금 시간 가지고 인내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현대차, 삼성전자, 뭐 기아, 뭐 네네. 모비스 이런 주식들 그냥 지금 사놓고 상승하면 팔아야 된다. 아주 심플하게. 아, 근데 저는 그냥 계속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안 파시고. 그렇죠. 좀 장기 투자하셨으면. 장기적으로 네. 상승할 모멘텀들 충분하니까. 네. 네, 자 일단 또 크래프톤 상장 일정 연기됐다는 소식은 이제 우리 지난번 시간에 얘기를 했었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7월, 8월 달에 뭐 대형주들이 전부 뭐 카카오뱅크도 있대 하고 하여튼 요 일정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게 그 이제 7월, 8월에 상장이 예정된 기업이 7월 8일, 9일 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청약일이 그 SD 바이오센서라고 이제 약간 진단. 이거 되게 저 상당히 괜찮은 기업으로 많이들 얘기하실 텐데. 예, 근데 약간 이제 단점이 진단 키트라. 진단 키트라. 예, 이게 좀 성장 꺾이는 거 아니냐. 그렇지. 이 우려감이 있어요. 이게 왜냐면 구조적으로 물론 좋아질 수 있습니다. 왜냐면 앞으로 이런 바이러스는 또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단 키트 수요는 꾸준해요. 다만 이제 작년하고 올해 초에 이게 너무 강렬했으니까 올해 말로 갈수록 좀 둔화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염두에 두시고, 역시 가장 큰 대우는 카카오뱅크인 것 같아요. 카카오뱅크가 7월 26일하고 27일 날 그 청약이 예정돼 있고, 예상 시가총액이 18.5조. 예. 장외 거래가는 40조입니다, 지금. 예, 그래서 굉장히 좀 고평가됐다는 논란이 있는데, 다음 달에 상장하니까 참고하시고, HK 이노웨는 그 CJ 헬스케어라는 이름이에요, 옛날에. 한국콜마가 인수한 기업이에요. 아, 그래요?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약회사인데, 이 회사도 굉장히 알짜 회사고요. 시가총액은 1.7조 원 정도, 7월 29일에서 30일 정도에 그 청약이 있고요. 그 다음 많은 분들이 또 역시 가장 관심 있게 보시는 게 크래프톤. 야, 25조.
이거 공모가 막 낮추라는 얘기가 일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산정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25조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 8월 2일과 8월 3일 정도에 일단은 그 청약을 할 것 같고요. 좀 고평가 논란이 있어서 이 공모가가 좀 낮아질 수도 있으니까 그 점은 참고해 주시고, 카카오페이도 상장을 합니다. 8월 4일 5일 날. 그래서 공모가 기준으로 해서 예상 시가총액이 13조인데 되게 특이한 게요. 카카오페이는 모든 그 배정 물량을요, 그러니까 개인들한테 배정하는 물량을 다 이렇게 균등 배분을 해요. 원래 지금은요, 균등 배분 절반 해주고요. 그 다음 나머지는 이제 돈을 많이 넣은 그 액수대로 이렇게 그 비례 배분으로 이렇게 해주게 되는데, 그러니까 금액을 많이 넣을수록 내가 주식을 많이 받아요. 일부를. 지금 그렇게 반반씩 나눠져 있는데, 카카오페이는 무조건 그냥 100% 다 균등 배분. 그러니까 내가 돈을 어쨌든 집어넣어서 이렇게 그 중복 청약은 안 됩니다. 중복 청약도 되겠네요. 카카오페이는 중복 청약 안 돼요. 안 되고. 크래프톤만 되고. 제가 좀 헷갈리는데. 마지막이죠. 네. 크래프톤. 대신에 카카오페이는 균등 청약인데 한 증권사만 이용하셔야 돼요. 한 증권사에서 내가 카카오페이를 청약을 신청하면 최소한 한 주씩은 아마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대부분 균등하게 그냥 그대로 골고루 나눠주니까. 그래서 카카오페이가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좀 흥행하지 않을까. 균등 배분이니까. 마지막으로 한컴 라이프케어가 그 시가총액 3,900억에 8월 5일, 6일 날 이제 상장을 하게 되는데, 이 회사가 하는 게 그 119 그 구조대원분들 뭐 소방 뭐 이렇게 방호복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라든가 마스크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한컴 라이프케어까지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중복 청약이 되는 거는 SD 바이오센서하고 크래프톤 네, 두 개만 가능했습니다. 야, 그래서 이게 그 공모주로 재미 보시는 분들은 이걸 또 기다릴 수 있겠죠. 대박 일정이니까. 네. 근데 이게 또 돈이 이쪽으로 다 몰려 들어가면 네. 유동성이 확 사라지면서 증시가 또 기존의 증시가 또 흔들리는 거 아니냐. 네. 우리 SKIT 할 때 그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탁금이 몇십 조가 확 빠져나가 버리는. 그래서 이게 저도 좀 걱정되는 게, 저는 좀 나스닥에 다들 상장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자꾸 한국에 상장하니까. 이게 왜냐면요, 진짜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최대 100조액이 나오거든요. 근데 만약에 100조 원이 상장한다고 하면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 전체 시총이 2,000조예요. 5% 물량이 들어오는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나스닥 상장 좀 제발 고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왜냐면 우리나라 증시를 위해서 물량 부담이 생겨요, 솔직히. 그리고 이런 대여급들이 자꾸 상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청약을 하기 위해서 주식을 팔아버려요, 사람들이. 청약금 마련하려고. 수급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SKI 테크놀로지가 청약하기 전에 증시가 굉장히 흔들렸어요. 급락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실제로 공모주 청약 영향도 있었어요. 실제로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이 자꾸 너무 공모주 청약이 이렇게 대여급들이 많이 상장하는 거는 주식시장 전체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 기업들이 시장에 들어와서 거래가 되는 거는 주주 또 우리나라 증시 전체적으로 위상이 올라간다는 측면에선 너무 긍정적인데, 다만 주식시장의 또 한 가지 원칙인 수급 이슈에 의해서는 굉장히 이건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호재와 악재가 좀 이렇게 서로 좀 나뉠 수밖에 없는 게 좀 저는 공모주 청약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뭐 이제 예정은 돼 있는 거니까 네네. 이때 무렵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투자 전략도 잘 한번 세워봐야겠네요. 네. 분명 시장이 뭐 SD 바이오센서 7월 8, 9일 요 정도는 괜찮은데 7월 하반기부터는 상당히 8월 달이 흔들릴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뭐 9월, 10월, 11월로 넘어갈수록 계속. 또 현대중공업도 있고요. 현대 엔지니어링, 그 건설사죠. 현대차에. 이쪽도 좀 남아있고, 그리고 가장 큰 대여가 LG 에너지 솔루션. 이것은 아마 11월, 12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대여급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서 공모주 청약하는 시기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긴장하시면서 시장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이건 잘 체크하시고요, 일정들. 우리가 아까 현대차하고 현대모비스만 얘기했더니 기아를 왜 빼놓느냐. 아니, 그냥 똑같아요. 다 솔직히 똑같지. 너무 그냥 구분하실 필요는 없고요. 기아는 오늘 메리츠증권에서 목표주가 올렸어요. 아, 그래요? 무려 14만 원으로. 지금 원래 얼마였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때 12인가 13만 원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올렸어요. 올렸기 때문에. 근데 오늘 주가 빠지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식상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저는 그러니까 논리가 다 똑같아요. 자동차 식상하다.
새로운 재료를 내놔라 이건데 나올 게 없어요 당분간은. 그리고 악재도 없습니다. 근데 굳이 악재라면 이제 그 파업인데 파업도 이미 반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좀 재미는 없겠지만 항상 그렇지만 이렇게 재미없어서 흘러내릴 거예요. 조금 며칠. 그때를 또 이용을 해주세요. 그 기억 안 나세요? 4월 말에 기아차 그냥 2주 동안 계속 빠졌어요. 주가. 그래서 얼마까지 갔었냐면 당시에 77,000원까지 빠진 적이 있거든요. 그랬다가 이번에 93,000원까지 간 거예요. 그렇죠.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가 또 오는 거니까 절대로 매도보다는 보유를 해주시고 보유하시되 좀 흘러내린다 싶으면 또 적절하게 지분을 더 늘려가시면서 계속 좀 지분을 모아가는 좀 장기 투자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애널리스트들도 보면 탑픽으로 다 현대차를 뽑잖아요. 네네. 네, 그건 뭐 어느 분이나 다 똑같더라고. 근데 뭐 금융 쪽도 할부 금융 쪽도 예. 현대차가 보유하고 있고 그러나 주가의 탄력성은 아마 기아가 더 좋을 것이다. 기아가 좋아요. 네. 그리고 기아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주가도 현대차보다 조금 더 저평가돼 있고요. 그리고 전기차는 기아가 더 보니까 이 앞으로 스케줄을 보니까 현대차는 모빌리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기아는 거의 전기차에 올인을 해요. 그래서 전기차만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기아가 좀 더 매력적일 수 있는 거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리온 종목 한번 볼까요? 예. 이게 아니 음식료 회사들 주가가 굉장히 답답해요. 그러니까 이게 오리온도 지금 주가 거의 안 가는데. 횡보네요, 지금. 예. 근데 사실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걸 되게 좋아합니다. 예, 저는 제가 매매는 못하지만 저는 사실 이렇게 횡보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주가 빠진 상태에서. 왜냐하면 주가가 저기서 횡보하는 얘기는 뭐냐면요. 일단은 빠질 만큼 빠졌다는 얘기예요. 악재가 나와도 내성이 생겨버렸어요. 더 이상 나쁠 게 없다. 단점은 재미가 없는 거죠. 안 가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서 장점이 뭐냐면 하방이 되게 단단한 상황에서 뭔가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이벤트가 하나 딱 생기잖아요. 그럼 주가가 굉장히 강력하게 올라가요. 근데 오리온이 주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뭐냐면 왜 안 갔는지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2분기가 안 좋아요. 왜냐하면 오리온이요 매월마다 실적을 발표를 해요. 매월. 근데 2분기 합쳐보니까 별로 안 좋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2분기 실적 안 좋은데 그럼 투자들이 지금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건 3분기 실적이거든요. 근데 3분기 실적은 되게 괜찮게 좀 나올 것 같아요. 특히 중국 쪽도 좀 괜찮고 해가지고 그래서 2분기 실적 발표 후에 3분기에 대한 긍정적인 보고서가 나오잖아요. 그럼 주가 또 우상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 좋은 걸 다 반영한 주가예요. 잃을 건 없어요. 좀 답답하시겠지만 그래서 3분기 이후에 실적을 좀 기대하시면서 지금 자리에서는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좀 보유 비중 저는 유지해 나가시길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한번 특징주 한번 볼까요? 시황. 네, 오늘 이제 가운데서. 시장 좀 말씀을 드리면 오늘 현재 코스피 지수는 3,293포인트, 이제 3,300은 아직 못 넘어갔고요. 플러스 11포인트 정도 올라간 상태고 상승 종목보다는 좀 하락 종목이 많아요, 오늘. 아, 그래요? 약간 좀 밀리고 그러니까 체감 지수는 좋진 않고요. 코스닥은 상승 종목이 더 많습니다. 740개. 지수는 1,046포인트고 지금 굉장히 좋아요. 8.72포인트 정도. 코스닥이 더 상승을 했고 0.84% 정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업들로는 오늘 그 코로나 치료제 만드는 신풍제약이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16%. 그래요? 그리고 HMM이 컨테이너선 운임지수 급등으로 인해서 6.5% 정도 주가 반등했고, 그다음 현대글로비스도 오늘 목표 주가 상향이 좀 있었더라고요. 아, 현대에서 예, 혼자 오르더니. 혼자 올라요. 지금 3% 정도 반등을 했고, 그 다음에 LG화학이 진짜 오랜만에 올라가더라고요. 2%. 그 다음에 셀트리온이 이제 변이 바이러스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효능이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2% 정도 반등했고, 한국항공우주도 이제 오늘 우주 관련주가 세가지고 2% 정도 올라가고 있고요. LG전자도 점진적으로 일부 주가가 반등합니다. 다만 오늘 좀 많이 빠지는 거는 두산박해, 또 효성 TNC는 이제 그 스판덱스 만드는 기업인데 주가가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약간 빠지고 있고, 조선주하고 건설주는 오늘 좀 안 좋습니다. 한국조선해양, 삼성엔지니어링, 그리고 보험회사도 좀 일부 빠지고 있어서 대체적으로 그 경기민감주 있잖아요. 네. 이쪽 관련된 기업들은 오늘 그 코스피에서 좀 빠지고 있고, 그 다음에 코스닥은 카카오 게임즈가 제일 셉니다. 7%. 게임 1등에서 그렇고요. 그리고 젠백스라든가 현대바이오, 뭐 알테오젠, 셀트리온 제약 같은 이제 중형 그 제약사들이
좀 주가가 좀 좋은 편이고, 그 다음에 첨보가 오늘 오랜만에 4% 오르는데 2차 전지 관련해서 LG화학 올라가면서 연동되면서 주가 좀 올라갑니다. 특히 뭐 대주전자 재료도 오늘 좀 강한 것 같고 2차 전지 섹터가 전반적으로 좋고요. 그 다음에 파크 시스템즈가 그 원자 현미경 만드는 회사인데, 이 현미경이 그 반도체 미세 공정에 많이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 2% 올랐고, 반도체 후공정 회사인 네페스도 한 2% 정도 반등을 했습니다. 다만 좀 빠지는 거는 지난주에 강했던 그 게임 회사 위메이드가 오늘 한 2% 빠지고요. 통신 장비 회사들은 오늘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RFHIC가 1.8% 정도 빠지면서 대부분 올랐지만 일부 이 기업들은 좀 주가가 빠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오늘 수급적으로는 개인 투자자들이 지난주에 굉장히 많이 샀는데 오늘은 팔고 있습니다. 2,100억. 이거 외국인도 좀 팔고 있고 기관이 한 2,660억 정도 사고 있는 게 특징적이고요. 외국인은 주식을 파는데도 뭘 사고 있느냐, 그 안에서 전기전자는 사고 있어요. 네, 전기전자를 한 400억 샀고 제약주 사고 있고요. 근데 제일 많이 사는 게 어디냐면은 그 어떻게 보면 운수창고 업체들 있죠. 해운주. 해운주를 굉장히 좀 공격. 아까 보니까 HMM 상당히 많이 오르던데. 네. 그래서 해운주 쪽을 좀 오늘 외국인들이 1,176억이나 사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사고 있어요. 그리고 파는 거는 자동차. 외국인이 오늘 자동차를 좀 많이 팔아요. 네. 그래서 좀 빠지는 것 같고. 그다음 기관 투자들도 오늘 매수를 하는데 2,600억 중에 제일 많이 사는 게 전기전자. 1,100억 정도 사고, 그 다음에 해운주. 해운주는 다 공통적으로 많이 사는 것 같습니다. 화학주도 한 379억 정도 일단 들어왔고요. 반면에 파는 거는 역시 자동차.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늘 자동차는 외국인 기관이 다 팔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좀 파업 이슈이겠죠. 네, 파업 이슈일 가능성이 저도 좀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섹터 쪽으로는 오늘 우주항공이 제일 세고요. 해운업종, 그 다음에 스마트폰 관련 기업들, 또 메타버스 관련 기업들 다 보면 뭐 게임도 그렇고 또 그 바이오도 그렇고 대부분이 그 약간 이 언택트라든가 약간 코로나19 약간 수혜받는 기업들이 그러니까 성장주죠. 성장주에 속한 기업들이 좀 강세 보이고 있고, 하락하는 거는 제일 많이 빠지는 게 손해보험, 보험회사, 그다음 타이어, 제지, 뭐 아니면은 자동차, 예, 전선, 뭐 광고나 일부 카지노나 이런 이제 그 경제 재개를 하고 대면 서비스와 관련된 기업들은 주가가 오늘 좀 일부 약한 게 좀 특징적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궁금한 것도 모르는 것도 많은 주린이 여러분, 생각보다 쉬운 주식 투자 저와 함께 해보시겠습니까? 이베스트 마이넷에서 프라임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온라인 방송으로 저희 연불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프라임 서비스를 신청하시려면 이베스트 마이넷 어플 설치 후 다이렉트 계좌 개설 메뉴에서 계좌 개설을 진행해 주세요. 다이렉트 지점 선택은 필수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02-3779-8880으로 연락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끝까지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 금융주 잠깐 말씀하셨는데 지금 한국은행에서 어차피 금년 말에 그 금리 인상한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지금 은행주들 괜찮나요? 아까 어떤 분이 은행금융지주 질문도 아니 하시긴 근데 했는데. 은행주는 솔직히 그 이게 이거를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금리가 시중금리가 올라야 호재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시중금리는 대출금리고요. 그 다음에 그 정책금리 있죠. 예, 이제 한국은행이나 연준이 결정하는 그게 단기금리예요. 단기금리는 조달금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 정책금리가 0.5%잖아요. 그럼 0.5%로 은행이 빌려요, 다른 데서. 이 돈을 빌려다가 그럼 어디다 주죠? 이 대출 수요가 있는 곳에 줘요. 근데 대출을 할 때는 그 이 장기금리, 시중금리에 연동이 되는데 이게 보통 2% 정도 된다고 치면 1.5% 마진을 먹는 거예요, 은행이. 근데 금리를 올리잖아요. 그러면 정책금리가 올라가죠.
그럼 단기 금리가 올라가면서 조달 금리가 올라가요. 근데 대신에 금리를 올리잖아요. 아, 경기가 좀 둔화되겠구나. 그래서 장기 금리가 꺾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장단기 금리차 축소라 그래요. 네. 그래서 오히려 금리가 올라가면 호재가 아니라 주가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마진이 줄어요. 예대 마진이죠. 예금 금리를, 그러니까 조달 금리를 받아다가 이제 대출 금리를 해가지고 이 차이만큼 수익을 내는 건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무조건 금리 인상하면 좋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실제로는 그러진 않아요. 은행주를 보실 때 그 점 염두에 두시고, 다만 지금 은행주가 제가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그것도 좀 있겠지만 주가 사실 많이 올랐어요. 다른 그 하긴. 예, 금융주 중에서 증권이나 보험주 중에 비해서는 주가가 좀 어느 정도 올랐습니다. 이게 우리 금융지주가 올해 2월달 저점이 8,800원인데 이번에 12,000원까지 갔다 왔거든요. 야, 많이 올랐네. 꽤 올랐어요. 그래서 기간주 정도 염두에 두세요. 그래서 지금 은행주를 산다기보다는 좀 많이 밀리면 사볼 만은 한데, 지금 구간은 그냥 기간 조정 구간이니까 보유만 저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상대적으로 증권과 보험하고 카드사 있죠. 네. 이쪽은 못 갔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한번 카드사가 진짜 못 갔다는 네, 얘기. 그게 삼성카드밖에 없어요, 사실은. 예, 우리나라에 상장된 회사가. 근데 카드사도 주가 되게 안 갔더라고요. 예, 그래서 금융주 내에서는 좀 덜 오른 섹터 한번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해서 우리 연 부장님과 함께 좋은 인사이트 들으면서 시장을 한번 살펴봤고요. 오늘 투자하시는데 잘 참고하셔서 예,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